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난번에 후기 적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그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그 후기 덕분에 제가 또 힘을 내어서 이렇게 오늘 2주차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후기 이벤트 나갈 예정이니까요. 오늘 잘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2년차 허벌라이프 웰니스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력을 보니까 뇌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했네요. 제가 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내 생각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고, 우리의 뇌는 굉장히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100% 정말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뇌를 잘 사용을 해서 내 생각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후기는, 그러니까 이선아님 당첨되셔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다이어트의 뇌과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저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사실 우리들이 책 읽는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책을 사기는 하는데 다 읽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도 그래요.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게 읽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읽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가 내용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으시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지금 이 시간 집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이어트의 뇌과학이라는 책 중에서 3장까지 이렇게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왜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실패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진짜로 변화가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은 아주 단순해요. 이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생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의사였지만 오랫동안 과체중이셨고요. 또 살을 빼고 다시 찌고 또 빼고 또 찌는 그런 요요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이 이 다이어트의 실패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의사도 다이어트를 실패한다면 문제가 의지일까요? 아니면 방법일까요? 그래서 이 저자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다이어트의 실패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막 배가 고파서만 먹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이 괜시리 지루해서 먹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또 슬프면 먹고, 또 보상으로도 먹죠.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식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파서만 먹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착한 일을 하면 간식을 선물로 주고, 슬플 때 아이스크림으로 위로를 해주고, 또 시험을 잘 보면 치킨을 먹게 되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 뇌에는 이상한 공식이 만들어졌죠. 기분에 따라서 음식을 먹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음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코칭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그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가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몸에 맞는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다이어트를 바꾸는 두 가지, 그리고 이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이 중요한 깨달음은 문제가 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우리의 몸은요, 이미 내가 배가 고픈지, 내가 지금 배가 부른지,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요, 왜 우리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을까?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이 원래 그래요. 그 과거에는요, 옛날 옛적에는 음식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저장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요. 당분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몸은 저장 시스템은 그대로인데요. 음식의 환경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찌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몸에는 이 두 가지 에너지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당 연소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음식이 들어와야 해요. 우리가 이 당을 사용하는 상태에서는요, 지방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배고픔이 급하게 찾아오죠. 그렇게 됐을 때의 특징은 간식 생각이 자주 나고요. 참기가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방 연소 상태예요. 지방이 잘 타는 몸이죠. 이때는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방을 연소하는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배가 그렇게 막 허기지게 고프지는 않거든요. 배고픔이 부드럽게 온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식사 사이가 편안하고요. 특징으로는 음식에 집착하는 게 감소가 되고요. 과식도 좀 막을 수 있고 안정된 에너지를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왜 계속 먹게 될까? 몸이 당 연소 상태에 있으면 조금만 배고파도 우리의 뇌가 비상 신호를 보내요. 지금 당장 먹어야 해.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반응적으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의지가 약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에서는 우리 이 몸을 냉장고와 냉동고로 비유를 했는데요. 냉장고는 당을 얘기해요. 즉시 사용하는 에너지. 냉동고는 지방이에요. 저장된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냉장고를 계속 채우기만 하고 냉동고는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지방은 계속 쌓이기만 하는 그런 상태 일대에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16시간 단식이라는 걸 지금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당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지방을 사용하는 몸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6시간 단식을 꾸준히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내 몸이 당보다는 지방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계속해서 전환시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운 식습관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접시에 있는 음식은 다 먹어야 한다. 배가 안 고파도 식사 시간에는 제때제때 먹어야 한다. 또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사실 제가 오늘 어제 시골에 연휴니까 설 명절이라서 부모님 찾아뵙느라고 시골 갔다가 조금 전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오자마자 이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제 굉장히 외식을 하시고 굉장히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귀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머리에는요. 저녁 식사를 아빠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르신데도 아빠에게 식사를 하시도록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엄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빠의 몸이 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이렇듯이 옛날 분들은 이 식사가 되게 중요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 식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는 이게 몸이 주는 신호가 아니라 이 문화나 이 마케팅에서 만들어진 신념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침 식사의 진실인데요. 아침 물론 중요하죠.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가 맞기는 한데요. 원래 이 문구는요. 이 시리얼 회사에서 마케팅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에게 아침 식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습관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사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주스에 대한 것도 그래요. 이 주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주스를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주스에는 당 함량도 높고요. 섬유질 거의 없고 포만감이 낮죠. 그래서 이 주스를 마시면요. 탄산음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배운 대로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을 볼게요. 2장에서는 우리 몸이 아니라 감정이 원하는 음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인 식사자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때 먹고요, 외로울 때도 먹고요, 지루할 때도 먹고요, 보상받고 싶을 때도 뭔가를 음식을 찾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기분을 좀 좋게 해주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쉬운 감정 해결 수단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음식은요, 나의 감정을 전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해요. 감정을 잠깐 덮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죠. 그런데 먹고 나면 후회하죠. 후회하고 나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또 다시 먹어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욕망이 만든다. 우리가 음식이 욕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에 대한 생각이 욕망을 만들 때가 많거든요. 이 브라우니가 있을 때 보세요.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라고 하는 이 먹고 싶은 감정이 생겨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배가 고파서 먹기보다는요. 그래서 그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허벌톡톡에서도 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는데요. 항상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요. 그 감정이 행동으로 가고 그 행동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감정을 절제하기 전에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훈련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49kg의 근육질을 바르고 탄탄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끊임없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브라우니가 눈앞에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뭐지? 라는 거를. 우리가 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내 생각 훈련을 하다 보면은요, 브라우니를 봐도요, 바로 먹고 싶은 감정이 안 생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각 훈련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장의 핵심 메시지는요, 우리는 음식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대한 생각 때문에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생각 훈련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장입니다. 3장은 감정적 식욕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과식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책에서는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음식은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이 죄가 아니죠. 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느끼는 그 수치심이에요. 이 수치심은 나의 자존감을 하락시키고요. 감정적인 식사를 더 하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는 선악이 없다라고 합니다. 케이크가 나쁜 게 아니죠. 얘는 죄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그저 내 목표에 맞지 않는 선택일 뿐입니다. 네, 그런데 의지력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의지력을 우리가 발동을 해야 된다고 항상 다이어트를 할 때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의지력은요,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 소모품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은 먹죠. 아침마다 결심하지 않나요? 아침에는 잘 좀 참죠. 그래도 점심까지 잘 버텨요. 그러다가 참는 다이어트는요, 저녁에 또 무너지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의지력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 변화는 자기 존중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이 싫어서 살을 빼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으로는 오래 못 가고요. 진짜 변화는 자기 혐오가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들 이 명절에도 제가 이 미션 올렸잖아요. 명절에 맛있는 음식, 참아야지, 계속 참아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참는 뇌가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게 돼요. 결국은 그때 잠깐은 참을 수 있지 몰라도, 더 폭식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좋은 음식들 골라서 내가 원하는 음식들 골라서 먹고 싶은 거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면서 와, 내가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까 정말 기운이 나고 활력이 넘친다. 아우, 나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식이 살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폭식하지 않게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참아야 할 때 참을 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억지로 하는 다이어트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자기 신뢰가 다이어트 핵심이다. 자신과의 약속을 계속 어기면 자기 신뢰가 무너진다. 하지만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면 자기 신뢰가 쌓인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 반 이상이 완주를 달리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약속이지만 나의 신뢰를 쌓아가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번, 두 번 이거를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이번에 좀 까먹었구나. 내가 사진 올리는 거 까먹었구나 하는 거를 인지하시면 돼요. 그런 걸 알아차리시면 되거든요. 알아차리고 이제부터 잘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별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3장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다이어트의 진짜 출발점은 자기 비난을 멈추고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다이어트는 의지 문제가 아니다. 자, 1장에서는 우리는 몸이 아니라 환경과 습관 때문에 먹는다. 2장에서 우리는 배고픔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먹는다. 자, 3장은요, 다이어트는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신뢰에서 시작된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3장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혜택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이후도 잠깐 한 10여 분 정도 제가 조금 더 서비스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정체성을 바꾸면서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허벌라이프를 만나서 이 제다운 제품을 잘 사용하면서 제가 85kg 정도에 육박했지만 제가 한 70kg까지는 잘 감량을 해서 굉장히 건강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너무나 몸이 건강해져서 그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나는 뚱뚱하지만 건강한 코치야. 항상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49kg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나의 정체성을 바꾸게 된 계기는요. 물론 이미 저는 건강해졌기 때문에 건강보다는 내가 이 비즈니스를 내가 다이어트 코치인데 그래도 내가 정말 날씬한 그런 건강하고 날씬한 뚱뚱하지만 건강한이 아니고 건강하고 날씬한 그런 몸으로 이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저의 정체성은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49kg의 근육질이 마르고 탄탄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저에게 심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허울라이프 이 비즈니스를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잠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는 이 비즈니스와 게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슈퍼마리오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화면 속에 이 마리오가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마리오. 마리오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슈퍼마리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게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사주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사달라고도 안 했었던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태웅아, 너 슈퍼마리오 엄마가 어렸을 때 안 사줬었는데 안 갖고 싶었어? 그러니까 갖고 싶지. 지금이라도 사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른들도 갖고 노나 봐요. 지금이라도 사달라고 하던데요. 여튼 여러분들 이 슈퍼마리오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비즈니스에 성공하신 모든 분들이 모든 이 비즈니스는 하나의 게임이다라는 말을 하세요. 저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게임이든
게임에는 반드시 공략 방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가들이 이 사업이 게임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쓰신 저자시죠. 이분이 네, 인터뷰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한번 주의 깊게 봐주세요. 네. 이 부자 아빠가 이 로버트 기요사키에게요, 이 모노폴리, 그 보드게임이죠. 이 그 부루마블 같은 건데요. 네. 이 돈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게임을 계속하면서 이 회사에 나오게 하죠.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기업가는 월급을 받지 않는다. 기업가는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기업가는 월급을 받지 않아요. 저희들과 같죠. 기업가는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사람이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돈을 어떻게 벌지를 생각해내서 그 구조를 짜는 게 기업가가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그, 이 슈퍼마리오가 이렇게, 게임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업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 슈퍼마리오 게임기가, 이 슈퍼마리오 게임을 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해본 거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방향키들이 있잖아요. 방향키가 있어서 이거를 누르면은 뭐 앞으로 전진을 하고, 뒤로 하면 뒤로 후진하고, 어, 여기 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 버튼을 누르면 점프를 하고요. B 버튼을 누르면 가속이 되고 불꽃이 발사가 돼요. 또 저기 나오면 점프를 해서 밟아서 죽이거나 피할 수가 있고요. 이 스테이지 끝까지 가서 봉을 잡으면 스테이지가 클리어되는 거예요. 이렇게 슈퍼마리오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겠죠. 슈퍼마리오를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하는 것을 보여주면 누구나 다 슈퍼마리오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를 보니까. 안 해봤지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슈퍼마리오를 할 줄 아는 것과, 그러니까 하는 거하고 또 슈퍼마리오를 잘 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간과 경험을 얼마나 그 안에 녹였는가에 따른 그런 차이가 생겨나죠. 우리 비즈니스하고도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슈퍼마리오를 할 수 있는 것과 슈퍼마리오를 잘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시간과 경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게임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이 필드가 있어도 누군가가 그 필드를 깨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잖아요.
그런 클리어한 것을 보면 우리도 그걸 깰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허벌라이프 비즈니스를 하면서도요, 이벤트나 이 미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누군가가 이걸 클리어하는 것을 보면은요, 한 번이라도 보면, 아,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극악의 이 슈퍼 마리오를 과연 공략이 가능할지, 이거를 클리어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건데, 이분이 이거를 해결하는 것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 가는구나. 재밌네요. 보고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이거를 클리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데 이걸 한번 보면 우리도 연습을 하면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연습을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요. 이 게임과 비즈니스가 같다면, 이 게임과 사업이 같다고 하면요. 이 게임과 이런 마케팅이 같다면 결국 우리가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고 또 성과도 봤잖아요.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이런 방법을 하면 이런 성과가 나는구나. 그러면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치님들이 이 본질적으로 이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짜고 동일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요. 이 동일한 형태의 결과 또는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21일 챌린지, 이런 거를 제가 2월 달에 지금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이거를 한 12월까지 한번 11번에 걸쳐서 진행을 해볼 생각인데요. 이게 게임 공략에 대한 부분이고, 이 게임 공략에 대해서 저희가 스킬을 함께 쌓아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 이걸 해보면서 이 챌린지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쌓아가면 되는 건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결국, 저희가 이 온라인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이 챌린지라고 하는 DMO를 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구조를 세우고 이 DMO를 함께 이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챌린지에 더 많은 고객을 담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혼자서 하거나 또 우리 팀에서만 이걸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을 이 DMO가 성공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낸 게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게 누군가에겐 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에 이 온라인 마케팅을 경험해 온 바에 의하면은요, 이 온라인 마케팅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거를 선점하는 그 몇몇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면요, 이미 이렇게 거대해진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서 배울 필요도 없겠죠.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우리 SL그룹이, 저는 정말 이 SL그룹 안에서 정말 많은 성장을 했거든요. 항상 이 SL그룹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요. 은혜도 갚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는 게임과 같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행착오 속에서도 이 거대한 이 온라인 마케팅의 스킬을 여러분 함께 쌓아가 보시죠. 이 디즈니 호르헤가 해 보였으니까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지폐나 동전 혹은 통장 안에 있는 숫자를 뜻하지만요, 돈은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나 소금 같은 거로 쓰였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뭔가를 교환할 때 상징물로 쓰인 겁니다. 그쵸? 그거를 지금 우리는 종이 쪼가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은요, 교환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어때요? 맞나요? 돈은요, 교환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애초부터요. 자,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벌려면. 간단해요. 돈을 벌려면 교환이 일어나게 하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요. 자, 그럼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더 많은 교환을 하면 되겠죠. 더 많은 교환이 일어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은 교환을 이루고 싶어. 혹은 더 가치 있는 큰 교환을 일으키고 싶어. 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너무 쉬운 말이세요. 우리가 왜,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애매모호하고요.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싶어를 나는 더 많은 교환을 일으키고 싶어. 라고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나하고 교환할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과 돈을 교환해줄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것은요,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 내가 가진 건강해진 노하우나 다이어트 노하우, 또는 우리 제품의 판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내 재능이고요. 이 모든 것은 돈이랑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형의 자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는 유형의 자산과 유형의 자산을 바꿔지게 하는데 이 무형의 자산도 이 지식과 경험이죠. 또는 서비스인데요. 이 자동화되어 있는 서비스 어떤 시스템이죠. 이런 게 바로 무형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이 돈이랑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희가 이 온라인 마케팅으로 챌린지를 온라인화 했을 때요, 이 많은 교환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와 교환할 사람을 많이 찾으면 돼요. 근데 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많이 찾든 온라인에서 찾든 찾으면 되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많이 찾으려면 먼저 우리 클럽이 지하나 2층이나 3층보다는 1층이 더 좋고 뒷골목보다는 대로변이 더 좋을 거고 더 좋은 몫에 가야 되죠. 그리고 현수막도 붙이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입소문도 내고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온라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현수막 대신 배너를 걸고요. 광고를 하고요. 노출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객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비즈니스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제가 키다리 점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객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점핑할 수 없잖아요. 자유롭게. 그래서 음악 빵빵하게 쾌적한 환경, 이 신나게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공간을 제가 임대를 해서 고객들이 집에서 하지 않고 이 공간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이런 운동 시스템을 해결해 주고 코칭 서비스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비즈니스는 문제 해결로 바라보면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한 명의 사장을 섬기면 한 번의 월급을 받고요. 100명의 사장을 섬기면 100번의 월급을 받는다라고 해요. 이 오프라인은 쌍방이 막혀 있지만 이 온라인은 쌍방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생각하게 되는데 공간의 제약도 있고 물리적인 제약들이 따르죠. 그런데 이 온라인은 정말 상방이 뚫려 있는 것 같아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을 한 명을 데리고 하든 100명을 데리고 하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하는 일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도 지금
저희가 한 70명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이 강의도 한 명을 놓고 하는 거나 100명을 놓고 하나 1000명, 10,000명을 놓고 하나 이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좀 시작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챌린지를 하는 화두이죠. 그리고 이 챌린지 비즈니스의 한 가지 화두는요, 바로 이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을 모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정말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씨앗을 의식에 심는 것이고요. 이 모든 씨앗 안에는 꽃과 열매가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돈 벌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하고 비즈니스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임에는 공략이 존재하죠. 네, 코치님들만의 새로운 공략을 찾는 챌린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영상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치님들, 이 비즈니스는 게임과 같습니다. 게임처럼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거대해질 거고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강의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 추첨해서 한 분께 이번에는 제가 이 뇌와 뉴런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알게 되고 얼마나 흥분이 되던지, 책이 너무나, 정말 너무너무 멋지거든요. 정말 제가 흥미를 가질 만한, 우리가 뇌의 사용법을 아는데, 우리의 뇌를 잘 아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책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추첨해주신 분들 한 분 추첨해서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기는 정말 강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정성 있는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치님들께서는 이미 무한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프레지던트를 배출하는 그룹, 우리 SL그룹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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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